텍스트에서 3분 문제 먼저 한번 볼 건데 이게 친구들이 그게 되게 많네. 근데 이제 방법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귀찮아요, 그렇지? fx가 그리고 원래 친구들이 사고나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너희가 뚫어보기는 해야 돼. 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거든.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각의 범위만 한번 따져보면 각의 범위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sin a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sin 파이 플러스 a까지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 sin 파이 플러스 a는요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잡히게 돼. 그러면 그래프의 입장에서 친구들이 파악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쉬워. 그래프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면 우리는 사인 함수를 하나를 그려보시고 보이세요? 그려보시고 우리가 a 값을 잡을 건데 a 값 잡는 거 맞니? a 값은 아니 어쨌든 값을 잡을 거고 그럼 이게 각각 sin a랑 sin 마이너스 sin a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sin a고요. 얘가 마이너스 sin a고요. 이해돼? 그러면 얘네 범위가 어떤 식으로 잡힌다라는 이야기냐면 sin a에서 시작해서요 파이만큼 지나간 마이너스 sin a까지로 정의가 되는 거야. 요 얘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후보니까 하나를 봐주면 얘는 이렇게 함수가 잡힌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얘고요,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에 대한 절대값을 2배를 했더니 최소값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됐던 거잖아. 그럼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런 범위가 돼야 돼.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어디가 최소값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요. 그러면 이 최대값이 뭐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는 구간을 sin a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sin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구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 얘네는 파이만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라는 구간은 반드시 누구를 포함하냐면 마루나 고를 반드시 포함하는 형태야. 얘네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최대값이 1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설정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가능한 게 요럴 때 혹은 요럴 때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찾아놔야 돼. 이해됐니?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잡고 A가 보여주시면 정말 그냥 스무스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얘들아 5번 문제가 친구들 질문이 좀 틀려서 질문이 있기는 한데 5번 문제는 sin e 플러스 x랑 f e 플러스 x랑 f e 마이너스 x를 각각 구하려고 하면 사실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지워야 돼서 지워도 되니? 괜찮아. 관이 찍어도 돼요. 관이 혹시 부담스럽니? 내가 막 관이 찍는다 이러고. 네, 상관없어요. 괜찮아. 성배는 너 혹시 섭섭해? 나도 성배 찐이라고. 괜찮아. 5번도 얘 사실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fx에 해당하는 값이 sin 4분의 파이에 대한 x라고 주어졌으니까 f2 플러스 x에 대한 값을 보여주게 되면 sin의 4분의 파이에 2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얘는 sin 2분의 파이에 플러스 4분의 파이에 대한 x꼴이 되는 거라 사인 함수를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의 x가 되는 거야. 맞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f의 2-x도 따지고 보면 사인에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될 건데 얘도 뭐랑 같아지게 되냐면 위에 있었던 코사인 4분의 파이에 x가 같아지게 되는 꼴이거든. 그러면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형태는
코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에 대한 x의 값이 뭐보다 4분의 1보다 작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할 수 있잖아. 범위 조금 나눠가면서 문제 푸시면 돼. 이거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건 이 x에 해당하는 범위가 0에서부터 16까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됐지? 근데 코사인 부호를 모르지 않아요? 코사인 부호를 모른다고요? 계속 얘기해봐요. 상관없나? 적은 되는 거 아니야? 네. 맞는 거 같니? 네. 오케이. 그 크게 부호까지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한 형태가 됐을 거야. 이렇게 해서 풀면 5번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7번은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고 일단 우리 자이스토리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 건데 쌤 근데 7번은 왜 넣은 건가요? 7번이랑 G142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F 17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계속 머릿속에 내면서 남편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완전 잘생기셨어요.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생각하는 여자 중에 한 명이 감사해요.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제법 있었어. 그 중에 하나 내가 2살 때쯤에 사촌 누나들. 그때의 사촌 누나들에게 나는 그 희망이었대. 이 시골에서 용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한 아이였어. 그리고 선생님이랑 연애를 딱 시작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에 대한 내 전 여자친구인 현 와이프. 그때는 내가 잘생겨서 밥을 먹기 힘들었대. 별로 밥을 안 먹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너인 것 같아. 근데 저보다 하나가 더 심해요. 아니에요. 쟤는 티 안 나잖아. 아 그래요? 자, 171번 fx. 내가 어제 이 문제를 다른 반 월요일 수업이랑 너희 수업이 사실 거의 똑같거든. 크게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내가 2번을 하는데 내가 이 171번 문제는 그 욕심나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가르쳐주고 싶은 거랑 문제를 편하게 푸는 게 좀 다를 때가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걸로 풀다가 문제가 존나 어려워져가지고 어제 애들이 멘탈이 나갔어. 이게 첫 문제였는데 한 20분을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표정이 너무 멍하고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조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랑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 문제는 다른 형태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했었던 거야. 자, 이거 가족권을 보시면요. 가족권에서는 f의 gx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이거는 얘들아 그냥 대입해서 합성함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 원래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다른 형태인데 그거는 다른 문제에서 다시 봐줘야 될 것 같고, 이번 문제에서는 f에 있는 이 x 자리에 이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3을 대입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3과 3이 있어서 이 계산하기 좀 편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각각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a분의 3에 절대값 sin b분의 파이의 x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b예요. 그러면 얘가 x는 3에서 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요 가에 해당하는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결국 사인 함수의 절대값을 붙인 형태랑 같아지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는 3이라는 순간에 대해서 얘네가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봐봐. x는 3에서 지금 요 절대값 함수가 대칭이 되기 위해서
이 x는 3이 여기 있거나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요거를 친구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인 함수가 점대칭이 되는 위치거나 선대칭이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x는 3이라는 지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거를 친구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주다 보니까 목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 조건을 우리가 보면 나 조건은 y는 g의 fx 얘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 이제 g의 합성 fx가 등장을 해야 되고 g 합성 fx를 봐주게 되면 또 그대로 집어 넣으면 돼. 그럼 gx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sin b분의 파이 a분의 3의 절대값 x-3 마이너스 b가 됐고 여기에 플러스를 하면 돼. 그지?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됐고 얘들아 이거 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세타라고 취급을 해봐봐. 괜찮니? 이걸 세타라고 취급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거든. 맞아?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에 ab분의 3파이 곱하기 절대값 x-3 여기에 플러스 3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형태가 돼요. 됐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신경 많이 안 쓰고 이 사인 함수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괜찮아? 사인 함수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y는 3이 등장하고요. y는 3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사인 함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우리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니? 이런 함수가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 나는 지금부터 뭐에 대한 걸 한번 집중적으로 볼 거냐면 얘에 해당하는 걸 집중적으로 꼬라볼 거야. 그치? 얘를 쳐다볼 건데 나 조건에서 x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잡혀 있냐면 0에서부터 6까지라고 잡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네 보면 x가 0일 때는요. 봐봐. x가 0일 때는요. 함수 요 각이 어디에 있냐면 ab분의 9파이에 있어요. 그치? 여기 있고 그다음 x가 0에서 3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갈 거고요. 맞아요? 0으로 갈 거고 그리고 나서 x가 6으로 다시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ab분의 9파이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됐어? 그럼 지금부터 퉁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얘를 세타라고 볼 거야. 얘 세타래요. 됐어? 그리고 요 축도 세타 취급을 해줄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이 세타 값이 ab분의 9파이에서 0으로 갔다가 여기가 0이겠지? 0으로 갔다가 다시 ab분의 9파이로 돌아오는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이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합성함수가 y는 3과 몇 번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됐니? 그러면 이때 가능한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ab분의 9파이가 요쯤에 있어야 돼. 이쯤에 있어야 함수가 봐봐. 여기가 ab분의 9파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지. 0으로 가면서 어디서 만나? 여기서 한 번 만나요. 교점 하나. 그리고 0까지 쭉 줄어드니까 0에서 교점 하나. 그리고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들어오면서 교점 3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어? 봐봐. 우리는 어제는 더 빡셌어. 괜찮아.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반응. 자, 이 합성함수 이해됐지? 대입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수식을 잡았는데 이때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얘를 세타 취급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부터 가로축이 세타가 된다. 맞지? 근데 우리는 이 세타가 x가 0에서부터 6 사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럼 x가 0일 때는 ab분의 9분의 파이였고요. ab분의 9파이였고요. 그치? x가 3으로 가면 0이 됐다가 0을 찍고 다시 ab분의 9파이로 온다. 그러면 지금 이 가로축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형태라고요. 그림을 못 그리기가 힘들어서 x값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얘네가 커지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형태. 만약에 따져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그거를 다 합성함수로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얘를 따라가면서 y는 3과의 교점을 찾아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그럼 요 AB분의 9파이에 해당하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파이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2파이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야 요 사이 어디에서 출발하든 간에 작아지면서 교점이 한 번, 0일 때 두 번, 돌아오면서 세 번. 근데 2파이가 만약에 포함이 되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B분의 9파이에 대한 값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범위가 잡히게 되는 거고. 됐니? 그리고는 얘네가 점대칭 혹은 선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거 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틀려 있을 텐데 내가 약하게 하면서 그렇지. 쌤 근데 AB분의 9파이가 X에 0을 넣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면 요 세타 값이 ab분의 9파이가 되죠. 그럼 요게 시작하는 거지. 저기 X가 0이에요? x가 0일 때 그쵸? 요 값이 ab분의 9파이예요. 그럼 저기 쓸 때 X는 어디 있어요? x가 어디 있냐고? 너 이거 x에 맞춰서 그래프 못 그려. 아 X가 0일 때 저게 AB분의 9파이가 여기가 ab분의 9파이가 되고 세타. 3이면 0이 되고 세타가. 세타가 X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역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치환해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저게 세타로 보는 거는 각으로 보는 거예요? 각이잖아. 아 각이에요?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아, 여기에 x값 대신에 얘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냥 생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그것만 X랑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해. 아니면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들고 가면 힘드니까 그래프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세타로 치환을 했어 생각하잖아요. 근데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 변수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x는 0에서부터 6까지 이동하면서 세타가 ab분의 9파이에서 0 찍었다가 다시 ab분의 9파이가 되더라. 그럼 이게 함수의 이동 과정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사실 요거 선 따라서 요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이때 y는 3과의 교점이 3번 등장해야 된다 라는 게 나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한 a분의 9파이에 대한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파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 교점이 3번. 예? 세 번 문장은 왜 2파이보다 작아요? 2파이보다 크면 여기서 0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교점 한 번, 두 번, 세 번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4번, 5번. 아,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이게 지금 x가 0에서부터 6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지. 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우리가 b 값을 대입했을 때 점대칭이거나 선대칭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언제 x가 3에서.
그래서 x b의 1을 대입. 이거 이제 해야 돼. b의 1을 대입하면 b의 1 대입했을 때 sin 미안. 이거 주기 몇이니? 주기. 그럼 b가 1일 때는 주기가 몇이란 거야? 2라는 거야. 그지? 그럼 x가 3일 주기가 인데 3인 위치는 어디야? 사인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가서 여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점대칭한 위치에 있는 거지. 맞아. 그럼 b가 1일 때 가능하다는 뜻이지. b가 2일 때는 b가 2일 때는 주기가 4가 되잖아. 그러면 요 함수에서 3일 때가 여기가 돼. 그래야 되는데 선대칭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계속 가는 거야. b가 3일 때는 주기가 6이 돼요.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가능하겠죠. b가 4일 때는 주기가 8이 돼요. 얘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거 찾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그 다음은 3의 배수일 때 가능하다는 게 파악이 돼서 b가 6일 때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b가 6일 때는 3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b가 계속 커지면 그 다음 3의 위치는 점점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선대칭이나 점대칭의 위치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b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6밖에 안 돼. 됐니? 그럼 그걸 어디에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주는 거야. 졸라 힘들지. 자,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건 맞고 그래서 좀 어렵게 문제가 풀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희가 합성함수를 대입을 해서 얘네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래서 가족권에서 f에다가 gx를 대입을 해주니까 이런 꼬라지가 됐었고 요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x는 3에서 이 그래프가 대칭하기 위해선 x는 3의 위치가 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sin b분의 파이 x라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리거나 여기 그치? 점대칭 위치거나 선대칭 위치에 x는 3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가 됐지? 그래서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쭉 진행을 해보니까 주기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면서 3일 때 x는 3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b의 값이 1, 2, 3, 6밖에 없더라. 여기가 끝이야. 경우의 수 4개밖에 없어. 됐니? 그리고 두 번째 나조건에서 y는 g of fx가 됐는데 fx 합성해서 봐주니까 함수의 형태가 여기에 마이너스 b가 등장했고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의 블라블라블라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안에 있는 이 각 정보를 파악하기에 좀 개빡치잖아. 맞지? 빡쳐서 얘를 세타 취급으로 다시 바꿔줘. 그래서 세타 취급으로 가로축을 다시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x의 값이 0에서부터 6까지 이동을 했을 때 세타는 그럼 어떤 변화를 과정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을 해주니 ab분의 9파이에서 0이 됐다가 다시 ab분의 9파이로 돌아오는 과정이더라. 그렇지? 누가? 세타가. 그래서 세타가 ab분의 9파이에서 0을 찍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되려면 넘버 3, 3개가 되려면 맞아?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니? 요 사이에 있어야 돼서 따라서 ab분의 9파이는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파이보다 작아야 됐더라. 가 되는 거고 그러면 b가 1일 때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요? b가 2일 때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순서성 잡아서 문제 푸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매우 귀찮고 빡센 문제고 정답은 133이 나옵니다. 그죠? 한 문제 했는데 지금 진 빠지죠? 어제 애들이 약간 눈이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173번이랑 174번도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주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둘 다 하긴 힘들거든? 174번 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넘어갈 거고 친구들 173번이랑 174번에 질문 와서 다시 하셔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174번 문제 그래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지워도 되니? 건이 안 괜찮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 없어요. 좀 섭섭하네. 잘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 넘어갈까? 적으세요.
볼게요. 넘어간다. 괜찮지? 아 이제 좀. 좋았어. 됐어? (174번에) fx가 사인 x고 gx가 a 코사인 x의 플러스 b가 되는데 이때 hx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얘네를 너희가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로 주어지게 되고요. fx보다 gx가 클 때는 얘네가 부호가 바뀌게 되면서 gx로 주어지게 돼요. 맞지? 그럼 여기서 결국 누가 중요한 거냐면 fx랑 gx가 서로 같아지는 교점에서 얘네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점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너희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h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이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 sin x의 입장에서 보면 sin x의 최소값이 뭔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최소값이 설정이 됐다라는 건 여기 교점 찍혀서 올라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편해.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지금 뭐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 그냥 교점 후보야, 쉽게 말하면 교점 후보. 그리고 어떤 특정 C값에 우리가 파이를 더했더니 얘가 또 2분의 1이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사인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부터 먼저 그려보는 거. 사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고 지금 누가 조금 띠꺼웠냐면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띠꺼워. 맞아? 이렇게 돼. 근데 봐봐. 지금 이 2분의 1은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보다 작은 C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HC의 값이 2분의 1 때 HC 플러스 파이도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쉽게 가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에 이 sin C가 2분의 1이라고 봤을 때 됐니? sin C가 2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파이만큼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HX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야. 맞아? 여기에 누가? 사인 함수 없으니까 여기선 코사인 함수가 여기에서 2분의 1이어야 돼. 맞지? 그럼 우리가 thinking about을 조금만 더 해보면 코사인 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야? x는 뻥,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는 파이의 선을 긋게 됐을 때 여기에서 코사인 함수가 등장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맞지? 코사인 함수가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만큼 왔을 때도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코사인 함수의 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얘들아 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C를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죠? 맞아? 그러면 우리 요 거리랑 대칭이기 때문에 요 거리랑 똑같다고요. 맞아? 그럼 코사인 값도 여기서 뭐가 되는 건데 사인 값도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는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분의 1이면 얘기랑 교점이 여기서 생긴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교점 때문이야. 우리가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뭐가 좋냐면 처음엔 누가 더 큰데요? fx가 더 크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놓은 벌써 빨간색 그래프가 얘 따라가다가 휘 됐어.
이 교점에서 이제 누가 더 커? GX가 더 크지. GX 따라가는 거야. 가다가 다시 교점이 생겼어. 누가 더 커? 이제 sin X가 더 크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려줘. 맞아?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파악해주면 되냐면 교점 후보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최소값이었어. 최소값이 뭐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래. 그치? 어디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지점은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에요. 되셨어? 그럼 여기가 어디야? 6분의 11. 아닌데? 3분의 7파인가? 3분의 5파인가? 이렇게 되나? 미안. 이렇게 잡혀.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얘가 6분의 파이고요. 그럼 여기 6분의 7파이. 여기 6분의 5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 이에 해당하는 좌표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각각 6분의 5파이라던가 3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해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A값과 B값을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돼? 물론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아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친구들은 원래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닌 케이스를 반복을 하다가 찾게 될 거야. 근데 이건 명심해. 어려운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에서 앞에 미지수가 잡혀 있으면 70% 확률 넘게 음수야. 양수 케이스가 생각하기 더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부러 음수 케이스로 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A 이런 게 함수 앞에 곱해져 있으면 얘는 음수일 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이건 실제로 문제 만드는 쌤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음수 케이스부터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해서 구하게 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했던 걸 기억을 하고요. B값은 너희가 곱할래?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값과 B값 통해서 이제 문제 쭈르륵 풀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좀 더 세게 틀어주시면 돼요. 더 세게 틀어도 돼요. 더운데. 알았어. 알았어. 요즘 와이프가 아들한테 혼나는 게 있는데 뭘 하면 혼나 아들은. 얘들아 예를 들어서 먹고 나서 그릇을 안 치우면 아들이 와이프한테 가서 엄마 이거 먹고 나서 접시 치워야 되는데 이거 안 치우면 혼나는데 이런 걸 막 그래서 왜 너 나한테 단돌이 해? 라고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계속 얘기해. 놀고 안 치우면 엄마 책 정리해야 되는데 엄마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요건 174번 문제는 A가 양수일 때 가능한지 너희가 조금 고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원래 공부를 할 때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A 값이 음수일 거라고 가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대부분 음수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는 케이스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둘 다 집어넣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고 어려운 문제들은 음수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시켜놓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질문 있니? 괜찮아? 저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3분의 5파이죠. 3분의 5파일걸요? 그렇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저거는 6분의 파이랑 대칭 안 돼요? 대칭 아니죠. 이건 2분의 1이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지만 이건 여기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어야 돼. 아 맞네요. 네. 준환했어? 그 네. 코사인 그래프에서 어. x는 파이라는 직선이 대칭은 된 비교가 나에서 p라는 좌표가 있으면 거기다 파이만큼 더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미안. 말 조금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는 hx에 c를 대입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되지. 근데 이 범위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가정은 사인이 2분의 1일 때를 가정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파이를 더했을 때도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파이까지 나오면 여기란 말이야. 여긴 사인 값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위치가 코사인이 그려져야 되는 위치가 돼. 사인 아니면 fx 아니면 gx가 그려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gx가 그려졌는데 gx는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코사인 함수 다시 한번 그려보자. 원래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맞지? 그럼 얘는 원래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도 대칭하는 거야? x는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2분의 1인데 얘도 2분의 1이어야 된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생겨요. 됐니? 성배찡? 그래서 우리 이제 G단계로 넘어갈 거고 G135번 가볼게요. AB 길이가 2라고 잡혀 있고 A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7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지금 큰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3분의 루트 21이고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과정이다. 맞지? 근데 여기서 작은 원은 외적 원이야 내적 원이야? 내적 원이야. 그치? 내적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그러니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생기고 내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렇지? 중딩 때 많이 했잖아.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넓이로 푸는 거야. 내심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반지름의 둘레의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거 줬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예요. 됐니?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번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따라서 너희는 BD, BC, CD에 해당하는 뭐를 구해야 돼?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문제야. 그래서 우리 목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를 찾아갈 건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 A에서부터 C는요. 내적 원을 2등분하고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뭐를 지나냐면 내심을 지난단 말이야. 맞지? 내심에 대한 정의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럼 따라서
이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각이 2등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됐지? 그럼 봐. A, B, C, D는 전부 다 한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도 동그라미고 얘도 동그라미가 돼. 맞지? 그래서 여기 A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도 2가 돼. 이거 되셨어요? 그럼 우린 ABD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세타분의 2가 되고 얘는 반지름의 2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 루트 21. 이걸로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그걸 구하고 난 뒤에 이거 먼저 적어줄게. 얘네 각각의 값들을 구해주게 되면 7분의 루트 21 그리고 7분의 2 루트 21 2 루트 7 이렇게 주어지고요. 얘네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 값을 구해주고 난 뒤에 그러면 봐. ABD 삼각형에서는 얘네 둘둘 잡혀있고 그치?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고요. 맞아? 두 번째는 얘들아 이게 훨씬 더 편할 건데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B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뭘로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냐면 BD 길이는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2배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거 이해됐어? 여기를 중점으로 봐주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B에서부터 M까지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코사인 세타. 그걸 2배하면 뭐가 되는 거야? BD 길이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코사인 법칙 사용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인 세타 값도 알고 코사인 세타 값도 알고요. 그치? 그리고 BC 길이를 모르고 CD 길이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BC 길이를 X라고 두고요.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잡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 ABC 삼각형에서 ABC 삼각형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호버 여기가 세타니까 괜찮니?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4는 x제곱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루트 7의 x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치? 이거 이해됐어? 맞아? 그 다음 삼각형 ACD로 봤을 때 여기가 세타니까 대변의 길이 똑같이 제곱 4는 y제곱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루트 7의 y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식의 형태가 지금 동일하죠? 이거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식을 풀면 이거 2차식이 되거든. 이 x랑 y가 주어져 있는 2차식의 두 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각각을 대입해서 봐주게 되면 4는 x제곱에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루트 7의 x에 2루트 7이 될 거고 그럼 따라서 날아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돼서 우린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럼 두 근이 1 또는 3이 돼야 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x랑 y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라는 이야기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BC의 길이가 CD보다 더 길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얘가 1이 돼. 되셨죠? 이렇게 잡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죠?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 해당하는 넓이 구해야 되냐면 삼각형 BCD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지?
삼각형 BCD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지? 그러면 원래 정석대로 자 이거 필기해라. 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인 2세타 분의 BD에 대한 길이, BD 길이 어디 있니? BD 길이가 7분의 8루트 7 N 2R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루트 21이라고 해서 사인 2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지금 내가 써놓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사인 법칙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필기해. 이거는 미적 2 내용이야. 알겠지?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친구들 암기하자. 암기. 사인 2세타는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알았지? 요거 외워. 증명 안 할 거야.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되면 사인 2세타를 구하는 걸 너희가 여기서 바로 걸치게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이런 계산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단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암기 공식을 썼을 때가 계산 실수가 훨씬 줄어드니까 이걸 추천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 R에 둘레 길이는 1 플러스 3의 거리는 7분의 8루트 7이고 이거는 2분의 1에 양변 곱하면 1 곱하기 3의 사인 2세타 값이니까 7분의 4루트 3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하면 R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정답 1번. 여러분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게 주어져서 마지막 계산은 그냥 퉁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친구들 마지막 그냥 수식까지 쓰는 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인 2세타 값 구하는 거 이번에 필기해놓고 주어지면은 반복해서 사용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계산이 되게 많아요. 리미트가. 되셨죠? 너 되니? 넘어가 보아요. 지웁니다. 지워도 돼? 괜찮아? 거의 괜찮아? 하나야 항영아 넘어가도 돼? 그리고 137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길이가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보게 됐을 때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6분의 루트 3 이렇게 잡혔고 B에서부터 E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5라고 잡혀있고요. 맞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CD 길이랑 CE 길이요. CD 길이랑 CE 길이에 대한 합이 5루트 3이라고 해서 CE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보게 되면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5루트 3 마이너스 X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잡힐 거고 지금 우리는 A, B, C에 해당하는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사인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인 공식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변의 길이가 필요한 상황이고 변의 길이는 아마 BC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 결국 우리 목표는 얘를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나는 지금 x값부터 구할 건데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 b, c 이 삼각형은 원 위에 있는 네 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맞죠? 얘가 세타가 되면 뭘 통해서 코사인 공식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형 CDE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고 호법 쓸 거고 호법 써주게 되면 3-x의 제곱에 5의 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0x의 코사인이가 6분의 루트 3 이거는 뭐 블라블라 해서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이걸 통해서 x의 값이 2루트 3이 나옵니다. 계산 좀 생략할게. 괜찮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x의 값이 2루트 3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2루트 3이 된 거고 C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3루트 3이 된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원주각으로 갔죠. 얘도 원주각으로 가이프야 같고요. 얘네 막꼭지각으로 또 가이프가 같아져서 얘네 두 삼각형이 뭐가 돼야 돼? 닮음이 돼야 돼. 맞아? 닮음이 돼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대응변이냐면 A, B랑 C, B가 대응변이에요. 2대 2루트 3. 그러면 얘네는 몇 대면 1대 루트 3에 해당하는 닮은 비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BD랑 CD가 대응변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3이에요. 되셨어? 여기 3이 되고 그럼 따라서 어떤 삼각형이 지금 잡히냐면 이 삼각형이 잡히거든. 이 삼각형은 C에서부터 E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2루트 3이고요. B에서부터 E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8이 되고요. 세타 값에 해당하는 정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B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인 법칙 다시 사용하면 외접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또 계산 좀 귀찮은 형태가 되는 거지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원주각 성질을 이용하고 이거 수식 이 정도로만 잡아놓게 되면 x랑 5루트 3-x 정도에서 코법만 사용하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 뒤에는 뭐? 닮음이라는 거를 너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되셨지? 이렇게만 봐주고 넘어가서 138번 볼 건데 138번은 좀 어렵게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잡고 볼게. 이렇게 잡고 보고 그럼 수선액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O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지? 이렇게 잡히고 문제 자체에서 조건을 봐주게 되면 5에서부터 H까지에 대한 길이가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길이에 대해서 1대2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거 첫 번째. 맞지? 요거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t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항상 직각이등변 삼각형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우린 여기 쓱쓱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다시 이야기하면 H에서부터 B에 대한 X좌표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루트 2알파가 된다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맞아요? 그치? 여기까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지금 주어져 있는 OAB 삼각형은요. OAB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각각 뭐야? 역함수야. 그리고 얘네는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대응점이에요. 맞죠? 맞아? 그래서 OA의 길이랑 OB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썸매치! 됐어요. 그럼 봐. A 위에 중점을 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돼서 여기 90도가 돼요. 맞지? 이때 얘들아 잘 봐봐. AOH 삼각형이랑 그 M이라고 잡아주면 OAM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90도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졌을 때 우리 이럴 때 RHS 합동이라고. RHS 합동. 요거 이해됐어? 얘네 합동이라고 합니다. 누구랑? 얘랑. 누가? 얘가 합동이야. 그럼 봐.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자르면 요 삼각형이랑 얘가 합동이거든, 그치? 맞지? 그럼 얘네 가격이 서로 같지. 얘도 같지. 얘도 합동이지. 동그라미 4개가 몇 도? 90도. 그럼 여기가 몇 도? 4분의 8. 이 문제는 얘가 핵심이야. 요거 된다. 우리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친구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요거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잡아주게 됐을 때 그럼 요강의 크기가 몇이 되냐면 4분의 8가 될 거고, 그럼 사인 공식을 통해서 사인 4분의 8 2분의 루트 2분의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 2알파를 잡아주게 되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2배면 루트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알파에 대한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됐어? 알파의 값은 2분의 1이 되고,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 됐을 때 A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가 요 높이랑 같아지게 될 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돼. 그치? 그러면 자, 이 A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T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어디 대입해서 y는 a의 x에 대입을 해서 a 값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였나? 기억이 안 나네. 2루트 2였던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 값 구하고 a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소록소록 마무리 해주시면 문제는 끝. 계산이 요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입해보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 거지 대입하면 간단한 셈 문제인데요. 셈 문제라서 138번은 결국 핵심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찾아서 얘네 전부 다 가격대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138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형태의 또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되셨나요? 오이 알파가 뭐예요? 5에서부터 A시까지에 대한 길이를 알파라고 잡아요. 그러면은 루트 2에 여기가 2알파. 네. 그러니까 여기 루트 2알파. 아,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의 알파. 그치?
B점의 좌표. 합동으로 2알파인 거 알아내고 아니야. 여기 처음에 주어져요. 언니 가족권 첫 번째 조건. 처음에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OH랑 AB에 대한 길이가 1대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2알파가 되니까 이걸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야 합동이라는 걸 밝힐 수 있어요, 언니.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있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알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 여기 문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또 있어요? 넘어갈게요. 거리가 괜찮아? 힘내고 있지? 뭐? 자 그리고 우리 1일 테스트에 있었던 142번 문제는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추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코사인 A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냥 대충 하나를 잡을 거야. 여기 A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B랑 C 정도로 보시고 그럼 대변의 길이가 각각 A와 B와 C 소문자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일단 코사인 A에 대한 값이 주어졌는데 사인 A도 그냥 미리 구해주는 게 보통은 편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는 2분의 1의 양변 BC 그리고 사인 A값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여기가 이해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인 A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4분의 루트 15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2분의 1에 BC에 4분의 루트 15가 루트 15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는 B에서 C를 곱했을 때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겠죠. 나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드려보면 사인 B랑 사인 C가 주어져 있는데 사인 B, 사인 C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더 이용할 게 없어. 사인 공식을 조금 뜯어보면 사인 공식은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사인 A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얘네들 전부 다 그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꿀 거야. 됐니? 그래서 그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2 라지 R분의 각각의 대변인 B와 C의 합이 8분의 9가 된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9의 반지름 R을 구한 값과 같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더 쓸 게 없거든. 그래서 뭘 쓰려고 했냐면 코사인 A를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을 해보면 2배의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얘를 가져올 거고 근데 우리가 BC가 8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맞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항시켰을 때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플러스 4가 a제곱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 a제곱이 되는데 이 b 플러스 c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가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bc 플러스 4요. 이렇게 바꿀 괜찮니? 그러면 b 플러스 c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16분의 81의 r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bc의 값은 8이었기 때문에 16에 4를 빼주니까 12가 될 거고 얘가 a제곱이거든요. 맞죠? 이렇게 바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R값이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가 외접원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셨어야 됐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거야. 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 A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2배의 R이 됩니다. 맞아요? 2배의 R이 되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 A의 값은 4분의 루트 15였기 때문에 얘 루트 15분의 4라고 쓸게. 괜찮니? A라고 쓸 거고 얘를 2R이라고 쓸 거야. 됐어? 2R이라고 쓰고 이 상황에서 양변 2로 각각 날려주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2배요. 되셨나요? 이 상황에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우리는 A제곱이 뭘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 R제곱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 R제곱을 쳐주면 돼.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4A의 제곱이 15R제곱이 되는 형태고 요 A제곱의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R제곱이 등장합니다. 맞아? 그럼 우리는 R제곱의 값이 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넓이를 구하는 거고 넓이는 뭐야? R제곱 파이예요. 그러니까 R제곱 파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R제곱 구하고 계산해서 뚱뚱뚱 넘어가면 문제 나와요. 이 문제도 조금 친구들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끼워 넣고 뭐 계산하고 대입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라서 친구들이 매우 비선호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42번까지 마무리할 거고 여기까지 일단은 판서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